권혁진 건설정책국장 감사장님 와 계십니다. 예, 최근에 그 타워 크레인 사고가 많아서 작년에 그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1247대 중 594대만 그쳤는데요. 작년에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하고서도.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도 이런 부실한 점검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올해 그 점검을 해보니까 점검 대상 414대 중에서도 286대밖에 점검을 그쳤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지금 관리 상태가 부실한데 올해까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중에 절대 다수인 76.8%에 해당하는 사고가 소형 타워크레인에 이르고 있습니다. 함께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 토요일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트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도망을 치고 그 순간 머리 위를 덮친 건 다름 아닌 타워 크레인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준비하던 타워 크레인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붕괴한 타워 크레인은 이게 작년도 2019년 11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이 사고 후에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형식 신고보다 볼트 개수가 4개 부족해서 볼트에 받는 인장 하중이 증가해서 안전율이 떨어졌다. 뭐 이런 사고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험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좀 안전에 가장 중요한 볼트가 36개에서 32개를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구조 변경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이 구조 변경 검사 결과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구조 변경이 타워 크레인이 구조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현재 7개 민간 대행 검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양식이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용어도 전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이 세 번째 검사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구조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구조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도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어떤 분이 동그라미 친 게 이 구조 변경 사유를 다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의 전부일 뿐입니다. 또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리원에서 이런 검사표 결과 자체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된 구조 변경의 결과물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이게 타워 크레인인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카운터 집이라는 부분입니다. 타워 크레인이 자재를 위로 올렸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부분인데요. 저기 중간에 보면 절단 부위라고 있습니다. 저만큼을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구조 변경을 한 후의 사진인데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즉 중간에 저렇게 타워 크레인의 중요한 부분이 절단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이것이 구조 변경을 했다고 해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현재 이렇게 운행 중입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형식 도서상에는 이 러핑 시프라고 하는 것,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재를 끌어올리는 건데요. 이게 자재의 무게를 분산시켜 주는 거겠죠. 이게 6개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저렇게 5개 줄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6개 있던 것을 5개로 구조 변경한 게 아니라 형식 문서상에만 6개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5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시정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합리화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구조 변경 신고를 했다. 이렇게 해서 아예 결과에다가 그림을 갖다 맞추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이런 것들이 타워 크레인 아까 보셨던 영상의 사고들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 결함을 조사하는 안전공단에서 결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런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많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들 그리고 국토부에서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형식도서 상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지금 구조 변경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갖다가 바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거는 구조 변경을 받아줄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에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희들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한 것은 당연히 시정 조치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일부 올 금년 초에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다음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전체 849건 중에 저희들이 의원실에서 판단해 본 거예요. 근데 워낙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서류 자체가 없거나 서류 자체가 뭐 아예 이유가 구조 변경의 사유도 있지 않고 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849건 중에 290건 정도가 아예 불법 구조 변경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런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 한다 놓고서 안 한 검사도 많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종합적으로 종감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총괄이사님, 예. 저는 이런 조사에 대해서 민간 검사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예. 건설기계 안전원 관련이 대행하거나 네.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표준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민간 검사소에서 하더라도 다 용어가 통일이 되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 관련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지금 관련해서는 그 검사 대행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구조 변경 검사가 다 별도로 돼 있어서 검사 매뉴얼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일원화되도록 지금 올 12월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각 검사 기관의 그 매뉴얼은 저희가 받은 상태고요. 그걸 지금 통합을 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연말까지는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 정확한 구조 변경의 사유와 예. 이게 어떤 것이 불법 구조 변경인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저한테 종감 전까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제가 작년부터 이 타워 크레인의 사고 문제, 즉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상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 제가 오전 9시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주민센터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러진 타워 크레인은 추락하면서 길 건너편 건물에 걸쳐져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에도 이 사고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어제도 바로 타워 크레인이 또 붕괴가 됐습니다.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타워 크레인 기종이 올해 국토부에서 2월 달에 지정명령을 내린 기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그리고 또 5월 달에도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던 건데 이게 타워 크레인 총괄기관이라고 하고는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의 인가를 받은 민간검사소에서 적합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동 중이었다가 이 광급 공사인 이런 현장에서 또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국토부의 명령들이 제대로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하고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확인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현장에 이행되는 과정에 이게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국정감사 시에도 이런 현재 불법 구조 변경되어 있는 타워 크레인에 대한 현황 파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이제 전수조사를 또 하겠다고 얼마 전에 보고가 왔습니다. 3개월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해야 할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좀 전에도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이 타워 크레인을 국토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 말소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됩니다. 등록 말소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치면 폐차시키라는 거예요. 한번 PPT 볼까요?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국토부에서는 등록 말소해라 이렇게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요, 장관님. 말소 완료 후, 여기 말소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2021년 4월 29일 날. 근데 5월 25일 날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말소했다고 거짓 보고하고 현장에서 가동 중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보면 말소 통지는 3월에 있었는데 그럼 바로 말소가 돼야 되는데 차로 치면 폐차가 돼야 되는데 2개월 후에 사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달 뒤에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예 말소 완료됐다고 자기들이 보고까지 했는데 허위 보고하고서 사고가 났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토부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게 직접 증명이 되는 거고요. 또 좀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PPT.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마 또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120대, 말소 대상 120대 타워 크레인 중에 96대 중, 말소가 진행되어야 되는 96대 중 56대가 현장에서 사용 중입니다.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전혀 국토부의 명령이 그리고 시도 관할청에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타워 크레인 총괄기관이라고 하고 있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등록을 말소했는데 바로 당일날 또는 며칠 안에 이것이 되살아납니다. 만약에 장관님 차가 폐차가 됐는데 바로 당일날 옆에 사람이 그걸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좀비 크레인, 저는 이걸 좀비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1번 같은 경우는 말소 완료일이 2018년 1월 22일인데 다시 적합성 검사를 해서 당일날 살아나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왜 등록 말소는 왜 내렸습니까?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선 현장에서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봐주시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등록 말소 소형 타워 크레인 중에 이런 식의 이른바 부활 검사를 통해서 좀비 크레인들이 현재도 가동 중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계속적인 조사와 명령들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고 있고 현장에서 가동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는 이런 식의 등록 말소가 전혀 집행되지 않는 상황, 이른바 말도 안 되는 부활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당일날 며칠 내에 다시 되살아나서 좀비 타워 크레인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한 원인 중에 하나가 타워 크레인 총괄기관인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오늘 출석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인가를 내준 민간 검사기관들이 일부 대행료, 수수료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조사는 이 국토부가 직접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노조를 포함한 민관정 합동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장에선 전혀 신뢰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고 시민의 안전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고요. 현재가 제가 건설기계 안전관리법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런 타워 크레인이 작동 중일 때, 등록 말소가 된 것들이 작동 중일 때는 직접 장관께서, 국토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발의를 했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의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그 정책이 현장의 이행력이 중요한데 그 대책을 발표를 해도 지켜지지 않다면 큰 문제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치를 명령을 했는데도 실제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데가 이제 지자체이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또 개선할 수 있는 절차를 한번 주고 그 하다가 보니까 곧바로 등록 말소가 되지 않고 이제 그 과정이 좀 걸리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저 부활 그 등록 예. 뭐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의 이행력을 가지려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강제력 이런 부분들이 입법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물론 그 저희나 그 관련 기관에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전수조사도 연말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도 그 현장의 목소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민관정, 노조를 포함한 민관정 조사위원회 협조하고 그다음에 지도에만 맡기면 여기가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원래 민간 자기들 조합 같은 것이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준정부 기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정책국에서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이게 준정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토부에서 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국가부에라도 대면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